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의 20 전투기는 과연 어떠한 전투기인가? 중국은 1990년대부터 JXX라고 불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J-20은 그 결과 중의 하나이며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제작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010년 12월 그 모습이 공개되었고 2011년 1월 20회분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스텔스기는 2020년쯤에야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J-20은 이 예상을 깨고 10년 앞당겨 개발되어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J-20은 중국 성도 전투기 설계연구소가 설계했고 성도 비행비 기공업공사가 제조하여 중국의 J-10, 11 등이 4세대 전투기 이후 속기종으로 개발한 것으로 레이더는 이사 레이더를 장착했고 전체적인 항공전자장비, 운항 시스템은 J-20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장착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J-20 실전 배치에 대해 감론을박이 있었지만 시진핑이 실전 배치 행사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믿을만한 정보는 못 된다는 의견이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해 J-20이 중국 공군이 원하는 성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만들어낼수록 손해이며 주변국들에게 엉망인 성능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도 맞먹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성은 5세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X와 비교해도 성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의 문제.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J-20의 엔진은 러시아의 AL-31 엔진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으로 J-20의 거대한 동체에도 불구하고 슈퍼크루징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전부 테스트에서 실패했으며 결국 방법이 없어 러시아의 최신 엔진도 아닌 AL-31 엔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AL-31 엔진이 무엇이냐? 바로 80년도 초반 배치된 Su-27이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5세대 전투기용 AL-41F1 엔진이 존재하며 러시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Su-57에 탑재된 엔진입니다. 이 최신 엔진을 놔두고 중국은 오래된 구형 러시아의 엔진을 가져다가 자국의 최신의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AL-31의 엔진 출력은 75.22kN, F더버너 122kN, 반해 AL-41F1은 93.1kN, F터버너 147kN의 성능을 냅니다. 또한 AL-41F1을 장착한 Su-57은 고출력 엔진 덕분에 슈퍼크루즈가 가능하지만 AL-31 엔진을 장착한 J-20은 슈퍼크루즈가 불가능합니다. 과연 5세대 전투기라 부를 만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Su-27과 Su-30을 카피하고 엔진도 역설계하여 러시아를 굉장히 화나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역설계를 한다고 한들 전투기 엔진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성능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호기롭게 역설계를 하였지만 결국 구형 엔진도 제대로 카피하지 못하고 러시아에게 미운 털만 박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신 엔진은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Su-30의 경우 역설계 금지 조항과 엔진 내부에 봉인지를 붙여 마음대로 분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또다시 중국의 뒤통수를 맞을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최신 엔진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과 서방 세계에 비해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와 수호위로 명성을 떨쳤던 러시아도 결국 미국과 서방 세계의 엔진 제작 기술에 뒤처진 것입니다. 이렇게 뒤처진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하거나 구형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엔진 출력과 크기의 문제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체도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기동력은 의심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큰 기체는 폭장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큰 구형 엔진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기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상으로 KF-X보다 출력은 더 강하지만 이는 엔진의 재원이고 Su-27만큼 크고 무거운 기체의 AL-31 엔진은 매우 버거워 보입니다. 훨씬 가벼운 KF-X가 실제 공중에서는 훨씬 날렵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레이더 문제. 중국은 과거 이스라엘과 협업하여 이사 기술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과거 버전의 이야기로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진 이후 스스로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독자 개발한 중국의 이사 레이더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판 최신 에이지스-3이라고 칭하는 군민급 구축함의 이사레이더의 성능이 고정 표적을 30%밖에 잡아내질 못하는, 다시 말해 이사레이더라 부르기도 민망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보았을 때 제20에 들어간 이사레이더의 성능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발사하는 장치이므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발사되면 해당 전파의 발사원을 역추적하여 레이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전파를 조합하여 발사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주파수를 복잡하게 섞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 전파와 구분이 가지 않도록 위장합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제20의 이사 레이더는 조사를 할 경우 쉽게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의 전투기들을 비롯한 대만의 F-16 개량형 전투기에게도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고유의 성능도 의심이 갑니다. 큰 기체로 인해 제20의 이사 모듈을 약 1800개 이상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불필요한 전기 소모와 열 발생으로 탐지될 거리를 오히려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왜 1800개 이상의 모듈을 배치하였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개의 모듈도 안 씌운 것입니다. 만약에 서방세계 아니면 KF-X의 이사레이더 성능만 나와도 1200개의 모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족한 이사레이더의 성능으로 탐지율이 올라가고 적을 찾는 능력 또한 떨어지며 적이 체민 공격에도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5세대 전투기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KF-X와 J-20 간 공중전 발생을 가정하였을 때 KF-X는 먼 거리에서 J-20을 미리 발견하고 미티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교전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체의 카나드를 적용하여 아시즈의 증가, 실한 스텔스 설계, 믿을 수 없는 스텔스 도료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5세대 스텔스기라고 한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제20의 역할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게임체인저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체인저는 커녕 훈련 및 배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여러 경로로 제20의 성능 미달이 드러나게 된다면 중국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20의 대수를 압도적으로 늘려 숫자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 전쟁을 숫자로 이야기하기에는, 특히 전투기와 같은 첨단 장비끼리의 대결에서는 숫자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종이 호랑이를 잔뜩 뽑기에도 중국으로서 매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F-35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중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과 대공망에 전부 걸리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20은 5세대 스텔스기를 표방한 전투기로 4.5세대급의 성능은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이에 제20 너무 약 잡아봐서는 안 되며 항상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